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담 주시네요. 좀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먼저 초청해 주신 오르가나이징 커뮤니티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DMPK 쪽을 제가 주로 발표를 해왔는데, 오늘은 DMPK는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파마스틱스 쪽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발표할 때 이 슬라이드를 많이 씁니다. Lead Optimization to Candidate Selection이라고 해서 신약을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Potency나 Selectivity가 좋은 그런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거기에 DMPK나 ADPK, 그 다음에 Biopharmaceutics 그 프로퍼티를 잘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와 조금 전에 이상준 박사님 말씀하신 이 세이프티 쪽을 같이 병합을 시켜서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한 녀석을 찾으면 디벨롭먼트 캔디데이트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해보면 잘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컨버지 하는 그 에어리어가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파운드 제일 위에 있는 건 스트럭처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 위에 있는 컴파운드가 퍼미어빌리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펑셔널 그룹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여기 이 베이직한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는 pH에서는 프로토네이션이 돼서 흡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블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면 흡수는 잘 되는데 반대로 솔유빌리티나 그 다음에 포텐시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를 optimize를 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를 바꾸면 다른 프로퍼티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컨버지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약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주로 경구 투여를 하는 그런 약물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PK 프로파일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이 슬라이드를 좀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오랄투를 했으니까 컨센트레이션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흡수가 거의 끝나기 시작하면 엘리미네이션이 생겨서 컨센트레이션이 떨어지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effective concentration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가서 그 위에 어느 정도 메인테인이 되면 여기가 한 24시간 되면 가장 아이디어하겠죠. 그 다음에 이 toxic concentration이 이 위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컴파운드는 이런 프로파일을 가진 컴파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apid onse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며칠을 먹어야 이펙트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rapid onset, 나중에 바이오파마스틱스하고 연결해주는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그 커버리지가 concentration, effective concentration 위에 있는 게 24시간 정도를 우리가 지속을 한다면 once a day 도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DMPK나 바이오파마스틱스 이런 게 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윤지훈 선생과 그 다음에 고다경 선생이 저 국과수에서 일하는 법의관입니다. 이 양반들도 보시면 저렇게 생물약자 책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퇴임하신 게 신창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친구들과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 경구 투여를 하면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자, 흡수가 일어나겠죠. 흡수가 일어나려면 컴파운드가 높고 그 다음에 그 퍼메빌리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퍼메빌리티가 그래서 이제 흡수가 된 그 약물들은 이렇게 intestinal first wall을 지나가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ntestinal first pass 메타볼리즘 때문에 많이 잘라지고요. 거기서도 서바이벌한 컴파운드는 이제 간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메타볼리즘과 biliary excretion, 대부분 트랜스포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를 했을 때 나오는 게 바이오데빌리티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나이스 프로파일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컴파운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DMPK 프로퍼티를 제가 optimize를 한다고 그러죠. 여러 프로퍼티를 이렇게 보시면 뭐 permeability 쪽, transporter, metabolism 여러 가지를 저희가 optimize를 해서 가장 좋은 똘똘한 그런 드러그 캔디데이트를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프로퍼티들이 여기 리스트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녹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메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바이오파마스틱스 쪽에 좀 포커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리액티브 하거나 탑스한 타블라이트가 나오는 그런 페런 컴파운드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엘리미네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스크리닝을 해서. 그리고 DDI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인트인데요. 이 두 가지가 인히비션이나 인덕션을 드럭 메타볼라이징 하는 엔자임 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많이 주로 트랜스포터 얘기를 하죠. 그 트랜스포터의 인히비션과 인덕션을 하지 않는 그런 컴파운드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어런스가 될 때 하나의 엔자임에 의해서 클리어런스가 되는 것은 안 좋고요. 왜냐하면 DDI 포텐셜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엔자임이 엘리미네이션에 관여를 한다면 그러면 DDI 포텐셜도 많이 줄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컴파운드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밸런스 클리어런스 패트웨이라고 했을 것은 어느 정도는 리너리 클리어런스가 생기고 익스크리션으로 나가는 거죠. 또 어느 정도는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엘리미네이션이 된다면 이제 밸런스가 된다면요.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 키드니 펑션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리버 펑션이 떨어졌을 때에 아무래도 도시지 어저스먼트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간에서만 메타볼리즘이 되는 약물이라면 그 헤파리티스 펑션이 나빠질 경우에 저희가 도수를 낮춰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이 테라피를 할 때 도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아이디어한 드럭 캔디데이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반반 정도가 갖고 있다면 가장 아이디어한 그 드럭 캔디데이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PK와 원스데이 도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저희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파마스틱스 쪽을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파마스틱스 프로퍼티가 나쁜 컴파운드일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리스트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오럴 바이오빌리티가 나쁘고 그렇다면 그 도수를 또 우리가 줘야 되는 도수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베리어블하다 인트라서브 베리어빌리티가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때 그 익스포저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세이프티 스터디나 탁시시티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지가 않으면 저희가 제대로 독성 실험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디벨로퍼를 할 수 없는 컴파운드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푸드 이펙트나 pH dependent absorption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별로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이지만 나중에 디벨로퍼를 하고 나서 아니면 디벨로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요. 어떨 때는 저희가 오버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해서 스캐닝을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리어빌리티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디벨로퍼를 하고 있는 캔서약 그 PK 프로파일이고요. 이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여기는 AUC를 데오스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뭐 보시다시피 이런 쪽에 600mg 쪽이나 300mg 쪽에 베리어빌리티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도스별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포텐시와 바이오파마스틱스 프로퍼티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포텐트하고 똘똘하고 셀렉티비티가 있는 컴파운드를 찾기 위해서 자꾸 그 스트럭처에 변형을 주죠. 그러다 보면 몰라큘러 웨이트, 그 사이즈가 상당히 커지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리퍼필리시티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여기 리퍼필리시티가 포텐시를 높이기 위해서 리퍼필리시티가 높아진다면 솔리빌리티가 떨어질 것이고요. 사이즈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 퍼메빌리티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어마운트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디벨로퍼빌리티가 컴프로마이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저희가 포텐시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느냐. 그 바이오파마슈틱스 프로퍼티는 좀 제껴놓더라도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포텐시가 높은 컴파운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낮은 용량으로 2-5mg 정도도 되지 않겠느냐. 5mg 도수를 주는 약물일 경우에는 바이오파마슈틱스 프로퍼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얘기된 건데요. 이런 리뷰 논문을 보면 저희가 틀렸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이제 그 몰라큘러 웨이트와 리퍼필리시티만 제가 포커스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20만 개의 컴파운드들이 비교를 해보면 한 30%가 사이즈가 400 이상, 락피가 4 이상이죠. 그 중에 포텐시가 아주 굉장히 좋은 1나노몰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봤을 때 42%. 그렇지만 저희가 오랄로 흉만에 줄 수 있었던 이 컴파운드들이 1800이 있었는데요. 그 컴파운드를 보면 한 8%, 아주 적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리퍼필리시티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되면 오랄로 딜리버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텐시를 오랄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약물들의 포텐시를 한번 컴페어를 해보면요. 보시다시피 미 포텐시가 50 나노몰입니다.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50 나노몰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거 포텐시가 별로 좋지 않은 컴파운드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렇지만 오랄로 줄 수 있었던 그 1800개의 컴파운드의 미 포텐시를 봤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50 나노몰라가 있었고요. 그 중에 보면 어떤 많은 컴파운드들이 이런 마이크로몰라 그 IC50를 가진 약물들이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텐시는 좀 떨어지더라도 바이오파마슈틱스 프로퍼티가 좋은 컴파운드를 가지고 간다면 오랄로 결국 결정할 수 있는 드러그 캔디데이트를 만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상 제가 넘어가고요. 자, 바이오파마슈틱스 얘기를 할 때 저희가 BCS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요. BCS 클래스 1이라는 그런 캐테고리의 컴파운드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빨리 넣고 많이 넣고 잘 들어가는 약이 클래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더 디스커버리 단계에 있는 컴파운드들이 과연 어떤 캐테고리에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1에서 4까지 이렇게 있고요. 종전에 나와 있는 그 마켓에 있는 컴파운드들을 컴패리슨을 해보면 35%나 되는 컴파운드가 클래스 1에 속해 있고요. 잘 넣고 잘 들어갑니다. 반대로 클래스 4, 잘 안 넣고 안 들어가는 약물이 한 10% 되죠. 그런데 현재 지금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는 컴파운드들을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많은 컴파운드들 70에서 20%, 90%입니다. 클래스 2, 클래스 4에 떨어지는 그런 디벨롭먼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컴파운드들을 그런 캐테고리에 떨어진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오파마슈틱스의 이슈가 실제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 컴파운드들이 많이 가지고 간다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파마슈틱스 프로퍼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바이오파마슈틱스 스트래티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스테이지에서 리랍이나 그 컴파운드를 고르는 셀렉션 쪽과 R&D 스테이지, 그 다음에 페이즈 1 여러 가지의 바이오파마슈틱스에 관련되어 있는
스크린과 스터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프리포뮬레이션 쪽과 pH dependent absorption, 그 다음에 food effec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메인 objective고요. 자,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solid dosage 폼에서 잘반이 높고 어느 정도의 솔루빌리티가 있는 상태에서 pH environment는 acidic한 environment, 수동력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흡수는 수동력에서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흡수는 small intestine에서 일어나는데 보시다시피 이 pH가 달라지죠. 1.2가 지금 neutral pH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permeability가 일어나면 흡수가 되면 이제 그때 저희가 exposure를 볼 수 있는 거죠. systemic circulation에서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컴파운드들이 잘 안 녹습니다. 돌덩어리보다도 안 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돌덩어리 솔루빌리티를 제한 제가 아미크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는 컴파운드. 여기서 솔루빌리티 얘기를 하면 조금 저희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떤 미디움에서 솔루빌리티를 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여기 두 가지의 약물이 있는데요. 키토카노솔하고 다이필몰이라는 컴파운드인데 잘 녹지 않습니다. 보시면 파스페이트 버퍼에서는 솔루빌리티가 거의 10 마이크로그램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지만 similarly gastric fluid나 intestinal fluid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더 높은 솔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빌리티 테스팅을 하실 때 파스페이트 버퍼나 물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이런 SIF 그런 파우더들을 살 수가 있거든요. 조금 가격은 나가지만 그래도 굉장히 쉽게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서 이런 미디움을 이용해서 AV 솔루빌리티를 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프리포뮬레이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프리포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왜 프리포뮬레이션 일을 하느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꼭 필요한 게 프리포뮬레이션 optimization이거든요. 보시면 non-clinical animal PET 스터디를 할 때 저희가 녹여야 경구 투여를 할 테니까 그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fficacy나 PD, pharmacodynamic 스터디를 할 때와 또 safety, toxicity 스터디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이 프리포뮬레이션 서포트이죠. 대부분 저희가 이런 포뮬레이션을 할 때는 솔루션 도수를 저희가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클리어 솔루션을 우리가 경구 투여를 했을 때 아무래도 더 흡수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비에이클을 이용해서 어떤 비에이클의 솔루빌리티가 제일 높으냐 이런 걸 저희가 가지고 보시면 이 사이클덱스트린이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솔루빌리티를 가진 약물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 아니면 10% 사이클덱스트린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싱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컴파운드 두 개가 있는데 컴파운드 1은 자, 이 파란 것이 메트셀 서스펜션 도스를 한 것이고 빨간 것이 솔루션 도스입니다. 즉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솔루션을 줬을 때 더 익스포즈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스펜션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컴파운드 2도 에우도인데 여기도 비슷한 데이터가 나온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디퓨전 체인버인데요. 종전에 나와 있는 디퓨전 체인버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티슈를 아니면 인테스널 티슈를 잘라서 그 가운데 붙이고 아니면 또 케이크 셀 같은 거를 이용해서 베리어를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그 펜파 모델이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아티피셜 리피드를 그 포러스 멤브레인에 붙여가지고 그 베리어 멤브레인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20ml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체인버를 만들었습니다. 그 어드밴티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태블릿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그 큰 그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어드밴티지는 여기 이 리피드 멤브레인이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하이 오르가닉 솔벤트 컨센트레이션 50%, 100%를 쓰더라도 멤브레인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유빌리티와 퍼메어빌리티의 인터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스터링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이렇게 잘 부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저 파이렉스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는 6% 사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 미트 마크 터키 보고 오셨을 겁니다. 터키에 집어넣어서 하는 그 온도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주 싸게 비용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이런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영상이 있었는데 동영상이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동영상인데 융합적으로 제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PK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솔루션에서 퍼메어빌리티가 이렇게 낮고요. 서스펜션에서 더 높게 나온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컴파운드 1, 2 다 비슷하게 나왔죠. 자, 이 인비트로 모델을 이용해서 인비버에서 받은 그 PK 디퍼런스 같은 거를 저희가 리프로듀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사이클덱스트린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컴플렉세이션을 하는 그런 컴파운드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컴파운드 자체가 녹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클덱스트린도 타켓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되면 퍼메어빌리티 할 때 컴파운드가 어베일러블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이클덱스트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르가닉 코소멘트를 보시면 트웨이닝이죠. 여기는 100, 400 이런 용매를 쓸 경우에 퍼센티지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퍼메어빌리티가 주는 것을 리듀스 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메어빌리티와 솔유빌리티는 서로 이렇게 상반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오르가닉 솔벤트를 많이 쓰면 쓸수록 퍼메어빌리티는 올라가지만 솔유빌리티는 올라가지만 퍼메어빌리티를 이렇게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컴파운드마다 optimize 되어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 오브 모델링이라고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저희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mathematical modeling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100, 400 PG, 글리세린, 에탄올 있죠. 자, 컴파운드마다 만약에 에탄올을 이용해서 도싱을 할 때 어떤 퍼센티지를 이용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컴파운드를 딜리버리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에 여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문 두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 따끈따끈한 데이터들을 다 빼고 제가 프린트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들은 공유를 하기가 지금 나중에 페이퍼 나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프리포뮬레이션 얘기고요. 그 다음에 pH dependent absorption으로 넘어가면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는 pH가 acidic environment고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인테스틴에서는 뉴트럴입니다. 대부분 많은 컴파운드들이 저희가 weak base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죠. weak base는 아무래도 이 stomach pH에서는 잘 녹고 흡수가 돼야 되는 그런 pH에 갔을 경우에 이제 precipitation 생겨서 흡수가 많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캔서 쪽에도 상당히 큰, 엔타이캔서 컴파운드 쪽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대부분의 캔서 페이션트들이 그, 스토믹 pH가 높거나, 아니면 또 GI disturbance 뭐 이런 것 때문에 프로톤 펌핑 인히비터를 넣든지, 아니면 그 엔티아시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믹 pH가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pH dependent solubility를 가진 컴파운드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가 normal condition일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PI를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컨센트레이션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컨센트레이션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면 효과를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액티캔슬 컴파운드들이 이렇게 pH 디펜던트 솔유빌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pH 디펜던트 솔유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AUC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하고 또 알 수 있다면 이런 컴파운드들을 미리 알고 간다면 또 스크리닝을 해서 그런 컴파운드를 드랍을 해버리면 일찍 드랍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컴파운드가 있는데 이 컴파운드는 페이즈 2에 들어가서 떨어진 컴파운드들입니다. 이 BMS에서 제가 했던 그런 컴파운드들인데 보시면 컨트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렌타나 젠텍을 복용을 했을 때 이렇게 컨센트레이션이 많이 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 컴파운드는 포모트린을 같이 투여를 했을 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두 컴파운드는 디벨롭을 가다가 떨어진 컴파운드들이고요. 거기서 보시면 이 솔유빌리티, pH 솔유빌리티 프로파일이 상당히 이 V쉐입이든지 뉴트럴 pH에서는 솔유빌리티가 나쁘죠. 아니면 이렇게 L쉐입으로 가는 컴파운드인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pH 솔유빌리티 프로파일을 가진 약물이라면 저희가 pH 디펜던트 absorption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pH 디펜던트 absorption이 많이 데미징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크다면 그런 컴파운드들은 휴먼에 가기 전에 미리미리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상 그 컴파운드 슬라이드 넘어가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 인비트로 모델에서 과연 저희가 pH 디펜던트 absorption을 저희가 스터디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험을 했는데 하나는 pH 1.6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pH 6.5로 30분이다 바꿔준 것이고요. 이쪽은 처음부터 pH 6.5로 갔습니다. 보시면 이 컴파운드가 아까 그 PK 프로파일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컴파운드인데요. pH 1.6로 시작했다가 6.5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흡수가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처음부터 pH가 6.5로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퍼미빌리티가 떨어지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파운드는 pH 디펜던트 absorption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컴파운드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1 스타디 임상 실험에 들어갔을 때 그 환자들을 고를 때도 PPI나 엔티아시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inclusion, exclusion criteria를 대부분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하지 않으면 임상 실험이 페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 팻 말씀드리는데요. 레이블 보시면 공복에 먹든지 아니면 음식과 같이 먹으라 하는 레이블이 있죠. 캔서 약들은 보시면 이렇게 에그로트로가 참 캔서 약들을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놓는지. 자, 세 가지 캔서 약입니다. 파지티브 푸드 팩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푸드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 익스포저가 높죠. 이 에그로트로 같은 거는 거의 10배 정도 뛰는 걸로 지금 임상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캔서 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 위험한 굉장히 그 테라피틱 윈도우가 좁다고 생각하는 그런 약물들이 밥을 먹고 복용했을 때 10배를 뛴다. 상당히 위험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하고 있는 그 컴파운드가 과연 푸드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미리미리 따져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것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이제 FDA 하이패 다이어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egg, bacon, hash brown
젤리, 버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투여를 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이 토스트가 있고요. 이렇게 버터, 스트로베리 잼을 썼어요. 그 다음에 우유와 해시 브라운, 베이컨, 에그 잘 갈아서 이렇게 믹스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도어 실험도 하고 인비트로 실험도 저희가 했습니다. 자, 에비로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에서 10배 이상 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모델을 써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푸드 이펙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실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마리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나머지 3마리는 이렇게 상당히 푸드 직원이면 그 익스포저가 10배 정도 뛰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모델을 이용해서 인비보로 푸드 이펙트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비트로를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또 인비트로 모델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 에비로트로는 이 fasting with food가 이제 밥 먹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fast이 공복 상태입니다. fasting 하는 컨디션이고요. 보시다시피 에비로트론의 팬 컨디션이 훨씬 더 퍼밀리티가 좋은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에비로트론이라는 컴파운드는 잘 녹지를 않는데 그 풀 컴포넌트가 들어감으로써 그 솔리빌리티가 높아진 것이겠죠. 그래서 흡수가 더 빨리 되고 이렇게 인비트로 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컴파운드 A는 아까 PK라고 보여드렸던 그 컴파운드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푸드 이펙트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푸드 이펙트는 포지티브 푸드 이펙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티브 푸드 이펙트도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을 때 익스포저가 뚝 떨어집니다. 이 컴파운드는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앤티캔서 컴파운드인데요. 보시면 패스팅 컨디션에서는 바이오릴리티가 80%였었는데 팻 컨디션에서 40%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비트로 모델이 과연 네게티브 푸드 이펙트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봤죠. 그런데 아주 행복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스팅 컨디션에서는 더 높은 퍼미빌리티가 나온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가 페이크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이상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몰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자. 이 DMPK 스터디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인비트로 모델이나 인시비코 모델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애니멀 모델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인비트로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이제 보여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람을 걸어놨는데 계속 나가네요. 35, 아직 시간이 10분 있으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컨클루전입니다. 자, 바이오파마스유틱 스트래티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오파마스유틱 스트래티지는 디스커버리 단계뿐만이 아니라 디벨롭먼트 단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과제의 사항이고요. 보시면 early discovery에서는 바이오파마스유틱스 프로퍼티가 좋은 놈을 고르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포텐시에 너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말고 포텐시뿐만이 아니라 솔리빌리티나 퍼밀빌리티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쪽 바이오파마스유틱스 프로퍼티가 제법 좋은 컴파운드를 처음부터 갖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 디스커버리 스테이지에서는 만약에 그 컴파운드가 포텐시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아서 할 수 없이 가지고 가야 된다면 이런 인비트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과연 어떤 바이오파마스유틱스 이슈가 나중에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 노미네이션을 했을 때는 과연 푸드 이펙트나 pH 디펜던트
업소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큰 이펙트가 있는지를 미리미리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안다면 만약에 이제 Food Effect Study나 pH Dependent Study 같은 거는 저희가 Phase 1에서 하거든요. 일상에서 스터디를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페이션트를 고르는지, 또 고를 때 어떤 하이 팻을 주는지, 아니면 로우 팻 다이어트를 주는지, 또 PPI를 먹이는지 안 먹이는지, 또 그 환자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variability를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임상실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variability가 무지 크죠. 특히 캔서 페이션트 쪽에서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특히 너무 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variability를 줄일 수가 있다면 그 임상실험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mitigation strategy가 무엇이냐. 자, 그런 이슈를 가지고 갈 때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있느냐. 거의 없죠. 힘듭니다. 솔유빌리티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파리클 사이즈 리덕션, 나노 파리클을 간다든지요. 아니면 소프트 폼을 다른 걸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일을 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컴파운드가 가지고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될 수 있으면 바이오파마시스 프로퍼티를 좀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디스커버리와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역시 말씀 잘하시고 발표 잘하시고 아주 알아듣기 좋게 서로 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시간 좀 있는데 질문 좀 받을까요? 예, 많이 좀 주실까요?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의 테크놀로지 지금 또 발표 잘 되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0.5% 메틸셀룰로스를 써서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디스포시티에 따라서 퍼미어빌리티 차이가 있는지 하고요. ACS 클래스 2 드럭이라면 0.5% MC하고 5% 라보라서라고 어느 쪽이 더 디크로스로 추천되는지 두 가지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니까 두 번째 질문 대답을 할게요. 컴파운드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어떤 비클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뒤집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솔유빌리티 테스팅을 해서 우선 녹는 것을 저희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비클이 더 솔유빌리티가 높은지 알고 정해야 되겠죠. 컴파운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클이 더 훨씬 좋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셀 질문은 이제 비스카시티가 다르냐. 제가 인비보로 줬을 때는 비스카시티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5%의 비스카시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비보 스터디를 할 때 잘 믹싱이 잘 되니까 별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비트로 스터디를 할 때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에 잘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터라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믹싱이 참 잘 되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인비트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또 질문 받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좀 빨리. 예. 솔비리티하고 버리빌리티 모델링을 하신 결과가 있었는데요. 보통 모델링 하면 퀄리테이티브하고
이게 잘 힘들다는 건 맞죠. 그런데 저희가 비교하는 것은 relative를 하기 때문에 absolute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해클이 어떤 비해클보다 좋냐 나쁘냐 2배, 3배 이 정도는 우리가 relative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인실리브나 모델링 쪽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잠깐 저 정은주 박사님 먼저. 네. 안전선 평가연구소에 혹시 정은주 박사님 소개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게시어반 데이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를 이제 흔히 보기는 합니다만 한 마리는 별로 차이가 없고 세 마리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한 마리에서 차이가 없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지. 설명할 수가 없죠. 예.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저희. 네,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저희가 대부분 포뮬레이션 스타디나 푸드 이펙트 스타디를 할 때 이제 개를 도구를 쓰게 되는데 저희가 많은 논문들이 개에 대해서 한 실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사이즈가 스토믹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커야 저희가 사운드 도시지 폼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 사용을 하게 되는데 또 저희가 이제 피노타이핑이나 이런 걸 해보면요, 그 셉 엔자임 쪽이나 또 트랜스포터 쪽에 그 인터 도어 베리빌리티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n equal 4, n equal 6, 뭐 크로스오버 스타디를 저희가 하죠. 하나는 이상하게 삐딱하니 나왔다. 설명할 방법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높여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정 박사님 혹시 그 실험에서 그 펜타가스트린 해서 혹시 그 개의 그 가스 pH를 컨트롤 하셨는지요? 물론이죠. 네, 이 아시다시피 도그에서는 스토믹 pH가 에시딕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그들은 뭐 5, 6 정도 되는 도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휴먼이나 쥐는 대부분 스토믹 pH가 1, 2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대부분이 아니라 요새는 뭐 almost always 저희가 그 펜트게아스피린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펜트게아스피린을 주면 게아스피린 pH가 1에서 2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그 스타일을 특히 바이오빌리티나 이런 스타일을 하실 때 펜트게아스피린 트리트먼트를 꼭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한 가지 개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펜트게아스피린으로 때리면 굉장히 아픈가 봐요. 그래서 비명소리를 지르는 걸 제가 가끔 듣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까 그 베리어빌리 한 마리가 튀었던 이유가 혹시 그 가스 pH가 다른 것들과 닮아서 혹시 그런 가스를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누가 송모님 박사 먼저 예. 예, 감사합니다. 작은 질문. 순천대학교 송건영입니다. 예, 작은 질문 하나 드리면 푸드 이펙트에서 음식을 갈아서 여러 같이 먹이시는 걸 있는데, 근데 동시에 먹이시는지 아니면 음식 먹인 다음에 어떤 시간을 보통 30분에 먹이시는데 그런 시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네, 저희가 그 도그 스타디 같은 거는 BMS에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몇 개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논문을 보시면 30분 전에 그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경우를 투여를 합니다. 근데 뭐 물론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언제 주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걸 또 여러 실험을 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30분 정도면 리즈너블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30분 후에 투여를 했고요. 그 논문들을 보시면 푸드 이펙트가 휴먼에서 나오는 푸드 이펙트를 또 모델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이 프리디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BMS는
킴벌리 렌츠라는 키워드로 스마스 어서가 그 다음 자동을 합니다. 킴벌리 렌츠. 그 다음에 LG 생명과학의 김정희 박사님. 네. 저도 역시 그 풀즈노 이펙트 시험에 관심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신 그게 되게 코리레이션이 좋았는데 뭐냐면 약물들 어떤 약물 계열들이 이렇게 도구 시험에 푸드필트션, 휴먼 레스트로레이션이 잘 될 것인지 이런 어떤 게 되는 건지 아니면 케미컬 바이킹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인지. 그 과연 뭐 도어 모델이 얼마만큼 좋은 휴먼 모델인지 그게 굉장히 큰 퀘스천은 맞죠. 지금 논문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컴파운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EMS에서 냈던 그 논문을 보시면 파지티브 이펙트가 있는 컴파운드와 체인지가 없는 컴파운드들과 또 네게티브 쪽. 자, 여기서 대부분 파지티브 쪽에 풀 이펙트가 나오는 약물들은 클래스 2나 클래스 4 컴파운드들이 이렇습니다. 솔루빌리티가 나빠서 한 경우에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아무래도 마일소프트나 이런 것들이 세크리션이 되죠. 그런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아무래도 솔루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파지티브 이펙트가 나오고, 반대로 네게티브의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이나 파브스타틴 뭐 이런 좀 하이드로필릭한 약물들이 네게티브 이펙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데이터 하나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네게티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특징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컴파운드 자체가 푸드 프로덕트에 붙습니다. 바인딩을 해요. 피지컬 바인딩을 해서 아무래도 그 옵소옵션이 되는 것을 딜레이를 시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하이포테시스를 세우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많이 준비해놨는데 시간 때문에